AI가 우리 직업을 다 없애버린다는 시대, 우리는 뭘 해야 하나? 이런 고민들이 최근 더 늘었죠. 오늘 저는 이런 시대에 공감 리더십을 얘기하려 합니다. 이 공감 리더십이야말로 AI가 절대 흉내낼 수 없는 기술이 아닐까요? 이 영상을 통해 요즘과 같은 초불확실성 시대에 여러분이 갖춰야 할 리더십이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 함께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인공지능이 가져올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의 가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래프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기술적 인지적 스킬 곡선은 시간이 갈수록 그 가치가 0으로 수렴하죠. 과거 리더십의 핵심이었던 정보 처리나 논리적 판단을 이제는 AI가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사회적 정서적 스킬 곡선선은 AI 시대를 기점으로 그 가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요. 미래의 리더십은 AI가 흉내낼 수 없는 감정 이해, 연결, 동기부여와 같은 인간 고유의 영역에서 나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공감은 단순히 친절이 아니라 리더에게 꼭 필요한 전략적 능력입니다. 진정한 공감 리더십은 세 가지 요소가 통합될 때 완성되는데요. 두뇌 모양의 인지적 공감은 상대방의 관점을 이해하는 능력이고, 심장 모양의 정서적 공감은 감정을 함께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수하는 모습의 공감적 행동은 이해를 넘어 실질적인 지지와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 가지가 상호작용할 때 비로소 진정한 공감의 힘이 발휘됩니다. 리더십에서 공감이 왜 중요한지 그 메커니즘을 자원보존 이론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슬라이드에는 심리적 자원을 보호하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다는 COR 이론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무거운 쇳덩이가 보여주듯이 스트레스나 불확실성은 우리의 소중한 자원을 잃어버리게 하는 위험 요인입니다. 이때 리더의 공감은 팀원에게 정서적 지지라는 자원을 제공하여 손실을 막아줍니다. 이 지원 덕분에 팀원들은 심리적 안정감을 확보하고 이 자원이 다시 위쪽으로 뻗어나가는 나선 모양처럼 직무 몰입과 혁신적인 행동을 유도하는 획득 나선을 가동시키게 됩니다. 혁신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는 불확실성입니다. 그림처럼 높은 불확실성이 다가오면 우리는 두려움을 느껴 행동을 멈추거나 방어 기제를 작동시키죠. 이걸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것이 바로 심리적 안정감입니다. 실패해도 괜찮다는 안전한 느낌을 리더십이 제공해야 합니다. 심리적 안정감이 확보될 때 비로소 우리는 더 나아가 혁신적 업무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공감 리더십이 혁신적 행동으로 이어지기 위해 필요한 것이 경력 적응성입니다. 이 경력 적응성은 그림처럼 미래를 준비하는 관심, 주도권을 인식하는 통제, 탐색적 태도를 보이는 호기심, 그리고 문제 해결에 대한 자신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결국 공감 리더십은 이 네 가지 요소, 즉 관심, 통제, 호기심, 자신감을 길러주어 궁극적으로 우리가 혁신적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이끄는 중요한 힘이 됩니다. 공감이 위기의 순간에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외부에서 강한 스트레스가 들어올 때 우리는 가운데 있는 자기조절 스위치를 작동시킵니다. 이 스위치를 닫힘에서 열림으로 밀어올리는 핵심 동력이 바로 공감 리더십입니다. 즉, 공감을 통해 자기조절 능력이 강화되면 위기를 극복하는 회복 탄력성이 발휘되는 구조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공감은 위기를 견디게 하는 정서적 면역체계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감 리더십은 누구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칠까요? 이 그래프가 그 해답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가로축은 리더의 공감, 세로축은 성과를 나타내는데 불확실성 회피 성향이 높은 사람일수록 공감 리더십의 효과가 급격히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변화와 위험을 두려워하는 팀원일수록 리더가 제공하는 공감이라는 안전지대에 더 크게 의존하며 혁신 행동과 성과에서 더 극적인 향상을 보입니다. 공감은 불안한 환경에 놓인 사람들에게 가장 강력한 동기부여 요소가 됩니다. MZ세대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것보다는 직장에서도 의미와 연결을 찾으려는 경향이 강한데요. 이 데이터가 그것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 도표를 보시면 MZ세대의 성공적인 성과를 위해서는 정서적인 만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포용적 리더십이 직장 내 행복감에 무려 0.68이라는 매우 높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이 행복감이 다시 적응적 성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만듭니다. 결국 92%라는 수치가 말해주듯이 새로운 인재들은 공감 능력이 높은 고용주와 계속해서 함께 일할 의향이 있습니다. 공감의 필요성을 이해하셨다면 이제 비대면 환경에서 온기, 즉 디지털 공감을 실천하는 세 가지 핵심 전략을 알아봅시다. 첫째, 물리적 고립감을 만드는 사일로 효과를 의도적인 연결로 타파해야 합니다. 둘째, 화상회의 중 상대방의 표정이나 목소리 톤 같은 비언어적 신호 포착에 민감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노트북이나 휴대폰의 메신저 창에서 여러분의 에너지를 전달하려면 평소와 달리 정서적 지지를 명시적이고 빈번하게 표현하는 과잉 소통 전략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이런 디지털 공감 능력이 뛰어난 팀일수록 응집력을 유지하고
협업 생산성을 20% 이상 높인다고 합니다. 이 그림은 우리가 타인의 고통을 볼 때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려줍니다. 뇌는 마치 내가 고통받는 것처럼 전대상피질과 전뇌섬엽이라는 두 영역을 동시에 활성화시키는데 이를 공유된 신경표상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의 뇌는 타인의 감정을 내 것처럼 느끼도록 아예 설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료에 나와 있듯이 이 공감 회로의 반응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가 바로 사이코패스 성향과 관련이 높습니다. 따라서 타인과 아픔을 나누는 공감 능력이야말로 건강하게 연결된 뇌가 가진 중요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감 리더십을 강조하는 얘기는 주변에서 자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진정성 없는 공감을 드러내는 경우도 더 잦아질 수 있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가짜 공감은 아니지만 우리는 거래적 리더십과 같은 경우도 만나게 됩니다. 이런 거래적 리더십은 네가 이것을 하면 보상을 주겠다는 조건부 교환에 머물지만 공감적 리더십은 너의 상황을 이해하며 함께 성장하자는 관계 중심의 접근입니다. 진정한 리더는 공감적 리더십을 지향해야 하지만 진정성 없는 연기된 공감은 비언어적 신호불일치로 인해 오히려 신뢰를 완전히 파괴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결국 핵심은 공감의 기술이 아니라 그 공감을 대하는 리더의 진정성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공감의 중요성을 깨달았다면 이제는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봅시다. 첫 번째는 바로 적극적 공감 경청입니다. 여러분은 먼저 상대의 감정 상태를 받아들이고 상대의 감정을 말로 드러내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눈맞춤, 끄덕임 등으로 온전한 집중을 보여줄 때 상대의 소외감은 줄고 관계는 더욱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체크인 문화의 제도화예요. 우리는 문제가 터지기 전에 미리 감지하기 위해 업무나 성과 점검이 아닌 개인의 안부와 웰빙 상태를 확인하는 퍼스널 체크인을 습관화해야 합니다. 특히 1대1 면담이나 대화의 목적을 성과 점검이 아닌 웰빙과 번아웃 신호 감지에 두어야 합니다. 핵심은 문제가 비명을 지르기 전에 아주 작은 신호일 때 재빨리 감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여기 제시된 수식이 조금 어려워 보이죠? 이 적응지능 방정식은 결국 인지적 이해와 정서적 공명이 회복 탄력성과 결합할 때 최대의 적응 에너지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이크로소프트 CEO의 명언처럼 우리가 AI와 경쟁하는 대신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공감 능력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미래의 리더인 여러분 모두 기술 이해를 넘어 사람을 이해하는 공감 지능을 키우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